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스페인어 시험 보기기의 페드로입니다. 자, 이제 플렉스 시험이 다음 주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 기간이고 9월 4일날 시험을 보세요. 9월 3일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시험 성적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시작돼가지고 약 한 달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페드로가 여러분들께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플렉스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플렉스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 그 한 달 동안에, 이 남은 기간 한 달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Vamos! 여러분, 플렉스 시험은 듣기 파트와 읽기 파트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문제당 8점인데 30분 동안 시험을 보거든요. 총 문제가 50개입니다. 총 문제가 50개예요. 한 개 문제당 8점짜리 50개 총점은 400점이에요. 듣기 파트는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듣기 파트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바로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알맞은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지에 여러분들 질문과 이 답변, 보기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고 바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바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은 답변을 골라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3개 중에 1개만 고르면 됩니다. 3개 중에 1개만 고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들으셨다가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1번부터 7번까지는 질문이 바로 나오고 답변을 바로 고르는 건데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 3개는 두 사람이 나와서, 근데 보통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둘이 대화를 한마디 나누다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답을,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답변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기 파트 1이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듣기 파트 2가 시작이 돼요. 듣기 파트 2 같은 경우는 뭐냐면 두 사람이 나와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대화를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듣기 파트 2에서부터는 시험지에 질문과 정답 보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냐면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빠르게 질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해 능력도 필요하겠죠.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고 대부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 두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와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막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요. 너 얼마 깎아줄게, 몇 퍼센트 할인해줄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될 값은 얼마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약속을 막 잡아요. 그래서 무슨 요일은 돼? 그 요일에는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럼 이날은 어때? 뭐 이런 대화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둘이 만나는 요일은 무슨 요일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듣기 파트 3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나와서 안내문이나 광고문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어떤 뉴스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쫙 해요. 듣기 파트 2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이 질문에 대한, 이 나온 내용에 대한 파악한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이 글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기 파트가 3까지, 듣기 파트 3개가 총 종료가 되고 나면 그게 한 30분 정도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읽기 파트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읽기 파트는 여러분 문법 파트와 지문 독해 파트로 크게 2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푸시는 파트 4부터는, 파트 4에는 빈칸을 주어지고 여기에 문법적으로 알맞은 답이 무엇이냐라는 걸 골라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딱딱 이 빈칸에 들어간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파트 5로 넘어가게 되면은 동의 유의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나 속담이나 아니면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밑줄을 쳐놓고 이거의 유사한, 이거와 동일한 단어는 무엇이냐라는 어휘 문제들이 나옵니다. 파트 6 같은 경우는
틀린 오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틀린 오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파트는 문제 한 개당 배점이 5점이에요. 아까 듣기 파트는 8점이었죠? 이거는 5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문 독해 파트가 시작이 되죠. 대망의 지문 독해 파트가 시작됩니다. 지문 독해 파트는 총 50개 문제인데 문제 한 개당 배점이 8점이에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한 개라도 틀리면 여러분들 8점이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이 지문 독해 파트는 꼭 반드시 잘 다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독해 파트 같은 경우도 총 50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지문이 5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당 문제가 2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수는 50개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여기서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수험생들이 이 지문 독해 파트의 문제를 끝까지도 못 풀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께 자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에 저도 이렇게 시험을 꼭 봐야 되던 시절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시는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잘 하시고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도 시간 부족하지 않게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플렉스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플렉스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 이제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듣기, 그리고 문법, 그리고 지문 독해 이 3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듣기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듣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듣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아는 단어만큼 들려요. 내가 모르는 단어는 들어도 그냥 외계어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우르르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 파트는 어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파트를 잘하고 싶으면 많이 듣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어휘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문제집이나 교재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단어들을 이렇게 눈으로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듣기 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1이나 2나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나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알아듣고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와 있는 어휘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드리는 한 가지 꿀팁은 뭐냐면 듣기 문제잖아요. 듣기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봐서만은 외운다고 해서 듣기가 잘 들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음성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는 이거 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약간 민망하지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아니면 단어장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신 단어장 있잖아요. 이런 단어장들을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녹음을 하세요. 읽어서 녹음을 하시고 이 단어가 음성으로 들렸을 때 어떻게 귀에 들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금부터 듣기 시작하시면 듣기 파트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그냥 내가 듣기 파트 실력을 늘리겠다, 내 듣기 실력을 늘리겠다 해가지고 괜히 스페인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어려운 거 찾아보면서 자괴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나 왜 이렇게 안 들려? 하고 자괴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단어장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직접 음성으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 이 단어가 음성화되어서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듣기 시험 볼 때 이런 단어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만 일단 공부를 하시면 듣기 파트 시험 성적 오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플렉스 시험이건 어디건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여러가지 문법들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문법들 여기까지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은. 그래서 꼭 반드시 나오는 문법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문법들도 있긴 있는데 문법들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접속법 동사 무조건 나오죠. 접속법 동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시제에 맞춰서 쓸 수 있느냐. 접속법 공부는 시제 그리고 그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문법 파트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또는 항상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치사예요. 여러분들 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같이 사용되는 것들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전치사는 사실 이제 평상시에 많이 눈으로 보면서 많이 써보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치사 꼭 나오니까 전치사가 어떤 동사와 어울리는지 전치사 공부 꼭 많이 해주시면 돼요. 전치사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관계사예요.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관계사에 대해서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기본적인 거지만 동사의 시제 그리고 형용사의 성수 일치시켜주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꼭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정답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 문제들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내가 문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내가 직접 문제를 한번 내볼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접속법 문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약에 그냥 간단한 문제를 내본다고 하셨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내가 좀 아리까리한데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그 문법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느낀 건 뭐냐면 플렉스 시험에서 이 어휘량에 대해서 동의어 유의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한 여러가지 유의어들이 있잖아요. 동의어들, 유의어들, 이거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휘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어량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문법 파트에서도 점점 여러분들 어휘력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사가 쓰는데 그 동사에 대한 동의어들이라든가 유의어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표현이 나왔는데 관용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이 관용적인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동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어, 동의어 공부를 하실 때 여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wordreference.com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트가 여러분들 스페인어 정의도 스페인어로 알려주고 영어로도 이 스페인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이 스페인어의 동의어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찾으시고 싶은 단어를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에 시노니모라고 있어요. 시노니모는 동의어라는 뜻이거든요. 시노니모를 탁 클릭하시면 그거에 따른 동의어들이 쫙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단어들, 못 보던 단어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보시면서 눈으로만이라도 익혀두시고 아, 이런 단어가 존재했었구나 라고 정도만 알으셔도 공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독해 파트예요. 독해 파트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독해 파트는 여러분들 이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내가 많은 문제 다 많이 풀어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내가 해석만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내가 양만 늘리겠다라고 해서 절대 실력이 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독해 문제를 지문을 일일이 다 해석하면서 푸시는 분들 안 됩니다. 없으시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독해 지문 파트의 문제를 일일이 다 해석하고 풀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답만 고를 수 있는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서 빨리 내가 시험을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저 빼드로의 3가지 기본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전략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전략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 전략이에요. 독해 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 문제들, 듣기 파트야 들리는 대로 듣기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개 문제당 10초 이상 넘기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연습을 해보시고, 독해 파트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개 문제당 내가 90초 안에 풀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그 시간을 맞춰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럼 과감하게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문제를 내가 안 풀리는 거를 억지로 붙잡고 계속 여기서 시간을 다 썼는데 뒤에 가면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구경조차도 못하고 시험 끝나버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잘 지켜서 푸는 이 시간 전략 여러분들 꼭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서 전략이에요. 순서 전략. 두 번째 순서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600점만 받으면 돼. 나는 800점 이상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달리긴 달라지는데 어차피 800점 이상, 750점 이상을 내가 목표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문제를 쭉 풀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한 600점 정도, 650점 정도만 맞을 거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푸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읽기 파트가 시작되면 문법 파트는 조금 뒤로 미루고 내가 지문 독해부터 먼저 풀겠다. 왜냐하면 지문 독해 파트 문제는 하나당 8점이니까요. 내가 점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 시간을 더 써서 이렇게 순서 전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 순서 전략은 지문 독해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문 독해 파트에서의 순서 전략은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쭉 푸시다 보면 제가 시간이 90초를 정해놓고 90초가 넘어가면 다음 문제로 과감하게 넘어가시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쭉 뒤로 갈수록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단어 그리고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보다 뒤에서 내가 풀기 더 쉬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을 지켜놓고 푸셔야 된다. 90초가 넘어가면 내가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독해 파트에서는 보면은 한 개 지문의 문제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둘 중에 과연 어떤 걸 먼저 풀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을 많이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자, 만약에 지문 독해 파트가 하나가 지문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 질문이 2개가 나왔는데 한 개 질문은 이 글의 제목을 물어보는 질문과 또 한 개 질문은 다음 보기 중 지문의 내용과 다른 것은 이렇게 2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거 먼저 푸셔야 되겠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풀어라 예요. 작은 것부터. 자,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것을 먼저 풀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지문을 계속 봐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지문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큰 덩어리가 큰 이런 문제들 많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뒤로 풀수록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것을 찾는 와중에 내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먼저 선택해서 푸셔야 됩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선택 전략이에요. 선택 전략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문 독해 파트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문 독해 파트에서 여러분들 보기가 4개가 주어집니다. 정답 보기 4개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보기가 내가 더 찾기 쉬운 보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중에 4개 중에 1개를 골라서 하나하나 대조해서 푸는 전략을 쓰시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 전략이에요. 자,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보기들은 무엇이냐? 대문자가 섞여 있거나 숫자가 나와 있거나 또는 지역명, 고유명사, 덩어리가 큰 단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문에서 찾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험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곧 내 성적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략, 시간 전략, 순서 전략, 선택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한 달 동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 페드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힘을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적을 이루시기를 페드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Que tenga buena suerte. Chao.